한 달 전 건강검진에서 이상 없음 판정을 받았는데 어제 병원에서 저보고 당뇨 말기와 고혈압 중증이라고 하네요. 이제 몇 개월밖에 못 산다고 합니다. 이런 가슴 아픈 전화를 30년 동안 의사로 일하며 수천 번 받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가족에게만 알려준 건강검진의 충격적인 진실과 의사들이 80세까지도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 사용하는 비밀 식사법을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건강검진 결과지에서 모두 정상입니다 라는 말에 안도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중병 판정을 받는 일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 이유는 일반 건강검진이 우리를 속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병원과 검진센터에서 비싼 돈 받고 권하는 검사 중에서도 효과 없이 오히려 해만 되는 검사들이 많다는 겁니다. 심지어 의사들 자신도 절대 받지 않는 검사들이죠. 그렇다고 건강검진을 받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똑똑하게 제대로 된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자동차도 고장나기 전에 정기점검을 받지 않나요? 그런데 그 차보다 훨씬 소중한 내 몸은 왜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시나요? 제 아버지는 가슴속에 품고 있던 아쉬움이 있다며 돌아가시기 직전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들아, 의사인 너는 나한테 왜 진작 이런 얘기를 해주지 않았니? 내가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이 순간부터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 환자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같은 후회를 하지 않도록 진실을 알려드리겠다고 든 이 영상이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20년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제 환자 중 75세 김할아버지는 이 정보 덕분에 초기 당뇨를 발견해 완치됐고 지금은 손주들과 등산까지 다니십니다. 반면 이 사실을 몰랐던 73세 박할아버지는 매년 건강검진을 받았는데도 뇌졸중으로 반신불수가 됐어요. 두 분의 차이는 단 하나,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이 정보였습니다. 아내는 매년 건강검진에서 아무 문제 없다는 말만 듣다가 갑자기 당뇨 3기 진단을 받았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긴 겁니까? 제 진료실에서 70대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하신 말씀입니다. 이런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일반 건강검진이 첫 번째 함정입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일반 건강검진은 건강을 확인하는 검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건 단지 심각한 병이 있는지만 확인하는 최소한의 검사일 뿐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자동차 점검을 생각해 보세요. 일반 건강검진은 마치 자동차가 지금 당장 완전히 고장났나요만 확인하는 거예요. 엔진에 녹이 슬고 있는지, 브레이크가 닳았는지, 타이어, 공기압은 적당한지 같은 건 전혀 보지 않는 거죠. 더 충격적인 사실은 바로 정상 수치입니다. 건강검진 결과의 정상이란 무엇일까요? 이건 건강하다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단지 100명 중 95명이 속하는 범위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95명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미 병으로 가는 중간 단계에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예를 들어볼게요. 혈당 수치가 100이면 정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상 없음이라는 결과만 보고 안심하시죠. 그런데 진짜 건강한 혈당은 85 이하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85에서 99는 이미 위험 신호가 켜진 상태고 100에서 125는 당뇨병 전 단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쯤 계신가요? 바로 이런 이유로 건강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중병 진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오랫동안 천천히 진행되어 왔는데 일반 건강검진으로는 그걸 발견할 수 없었던 거죠. 더 무서운 것은 뭘까요? 이런 병의 중간 단계에서는 아무런 증상이 없다는 겁니다. 아프지 않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위험합니다. 당뇨나 고혈압 같은 무서운 병들은 증상이 나타날 때쯤이면 이미 심각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제 동생은 의사가 아닌데 제 조언을 듣고 일반 건강검진 외에 추가 검사를 받았더니 초기 당뇨가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 완치됐죠. 만약 일반 건강검진만 믿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2년 후 당뇨 합병증이나 심각한 상태로 발견됐을 겁니다. 그땐 생존율이 크게 떨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몸속에서는 질병의 씨앗이 자라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대로 알고 대처하면 얼마든지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진짜 건강한 사람들이 어떻게 관리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셨길래 82세에도 약 한 알 안 드시고 매일 등산까지 다니세요? 제가 처음 만난 92세 할아버지께 드린 질문입니다. 그분의 대답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의 가장 큰 비밀은 바로 미병기에 관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미병기란 뭘까요? 아직 병은 아니지만 건강하지도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몸은 완전 건강 상태에서 갑자기 중병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5년에서 10년, 길게는 20년까지 이어지는 미병기가 있습니다. 정말 똑똑한 사람들은 바로 이 시기에 적극적으로 관리한다는 겁니다. 제가 30년간 의사로 일하며 깨달은 중요한 사실은 당뇨든 고혈압이든 모든 병은 이 미병기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이 미병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완전히 건강하다고 느끼겠지만 몸 안에서는 이미 문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82세에 약 하나 없이 등산하는 할아버지의 비결은 바로 50대부터 이 미병기를 관리해온 결과였습니다. 그분은 50대 때 건강검진에서 모두 정상이라는 결과를 받았지만 혈당이 정상 범위 상한인 것을 보고 즉시 식이요법과 운동을 시작하셨답니다. 덕분에 70대, 80대가 되어서도 당뇨약 한 알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반면에 같은 검진 결과를 받은 그분의 친구는 다 정상이래 라고 안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결국 60대 중반에 당뇨 합병증으로 인공투석을 받고 지금은 여러 약을 먹으며 활동에 제한이 있는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미병기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했느냐의 차이입니다. 비슷한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건강검진 결과는 비슷했지만 그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했느냐에 따라 10년, 20년 후에 건강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할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건강검진에서 정상이라는 말을 맹신하지 마세요. 의학적으로 정상 범위와 최적 범위는 완전히 다릅니다. 검사 결과가 정상이라도 최적인지 확인하세요. 혈당은 85 이하, 혈압은 120, 80 이하가 이상적입니다. 둘째, 검사 결과의 추세를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혈당 수치가 매년 조금씩 올라간다면 아직 정상 범위라도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추세를 놓치면 나중에 큰 병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일반 검진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그건 기본 중에 기본일 뿐입니다. 특히 50대 이상이라면 당화혈색소는 매년, 경동맥 초음파는 3년마다, 심장 칼슘 수치는 5년마다 받는 게 좋습니다. 비용이 아깝다고요? 당뇨나 고혈압에 걸린 후 비용과 고통을 생각하면 정말 값싼 투자입니다. 넷째, 미병기에서 발견된 문제는 약물 치료가 아닌 생활습관 개선으로 해결하세요. 이 시기에는 약물보다 식습관과 운동이 더 효과적입니다. 제가 30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하며 확인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진짜 건강한가? 아니면 그냥 아직 증상이 없는 것인가? 그리고 가장 최근 건강검진 결과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세요. 특히 경계역 또는 정상 상한에 있는 수치들에 주목하세요. 제가 30년간 의사로 일하며 깨달은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건강은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땐 이미 늦습니다. 지금 이 순간 행동하세요. 이제 계속해서 의사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비밀 식사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 죽을 줄 알았던 친구가 30년 만에 나타났는데 나보다 20살은 젊어 보이더라고요. 비결이 뭔지 물어봤더니 식사 시간만 바꿨대요. 정말 그게 가능한가요? 제 진료실에서 78세 할아버지가 하신 질문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오늘은 의학적으로 증명된 장수 비결, 특히 80세 넘어서도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의 놀라운 공통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분명 이런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같은 나이인데도 누구는 병원 침대에 누워있고 누구는 매일 아침 등산을 다니는 분들이요. 이 차이는 유전이 아닙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한 결과 장수하는 노인들의 몸에는 딱 두 가지 특별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인슐린 저항성이 낮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 몸이 혈당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처리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진이 100세 넘은 노인 500명을 조사했더니 이들의 인슐린 감수성이 일반 노인보다 2배나 높았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낮으면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치매까지 예방됩니다.
제 환자 중 95세 김할아버지가 약 없이 사시는 비결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둘째, 장내 유익균 비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일본 오키나와의 100세 장수촌 노인들의 장내 미생물을 분석했더니 유익균이 일반인보다 30% 이상 많았습니다. 이 유익균들이 면역력을 강화하고 염증을 줄여서 각종 만성질환을 막아줍니다. 선생님, 그럼 인슐린 저항성 검사와 장내 미생물 검사를 받아봐야 할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두 가지를 개선하는 비법이죠. 지금부터 제가 30년 임상 경험으로 확인한 비밀 식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85세, 87세이신 제 부모님도 20년째 실천 중이며 두 분 모두 약 하나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식사 시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 종일 조금씩 계속 먹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에 간식까지. 하지만 이것이 바로 당뇨와 고혈압의 원인입니다. 우리 몸은 계속 음식이 들어오면 인슐린을 계속 분비해야 하고 결국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됩니다. 제가 발견한 비밀은 간헐적 단식입니다. 하루 8시간 내에만 식사하고 16시간은 금식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오후 12시에 첫 식사를 하고 오후 8시에 마지막 식사를 마치는 것입니다. 저녁을 안 먹으면 잠이 안 와요라고 하시는 분들, 차라리 아침을 건너뛰고 점심과 저녁만 드세요. 이 방법은 체중 감량뿐 아니라 세포 재생과 염증 감소에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16시간 공복 상태가 되면 우리 몸은 자가포식이라는 과정을 통해 손상된 세포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72세 박할머니인데 당뇨약 3가지를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방법을 6개월 실천한 후 약을 하나로 줄일 수 있었고 1년 후에는 약 없이도 혈당이 정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체중도 12kg 줄었고 혈압도 함께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굶는 것이 아니라 언제 무엇을 먹느냐입니다. 첫 번째 식사로는 단백질과 좋은 지방을 충분히 드세요. 달걀, 생선, 견과류가 좋습니다. 탄수화물은 가장 마지막에 드시고 되도록 현미나 통곡물로 선택하세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식사 순서입니다. 채소를 먼저, 그 다음에 단백질, 그 다음에 현미, 마지막으로 과일 순으로 드세요. 이렇게 하면 혈당 상승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식사 순서만 바꿔도 식후 혈당이 50%까지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입니다. 하루에 최소 2리터, 가능하면 3리터까지 마시세요. 물은 혈액순환을 돕고 노폐물 배출에 필수적입니다. 특히 식사 30분 전에 물 한 컵을 마시면 포만감을 높여 과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발효식품을 매일 드시는 것입니다. 김치, 된장, 청국장 같은 전통 발효식품은 장내 유익균을 늘려주는 최고의 음식입니다. 제 할머니는 98세까지 사셨는데 매일 아침 청국장을 드셨답니다. 장내 유익균이 면역력을 높이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다섯 번째는 적당한 운동입니다. 식사 후 30분 정도 가벼운 산책을 하세요. 이것만으로도 식후 혈당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격렬한 운동은 필요 없습니다. 매일 30분씩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극단적인 금식은 하지 마세요. 특히 당뇨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12시간 금식부터 시작해서 점차 16시간으로 늘려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가 담당했던 69세 이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당뇨 2기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를 시작했는데도 혈당이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제가 알려준 방법대로 식사 시간을 조절하고 순서를 바꾸셨습니다. 6개월 후 당화혈색소가 9.5에서 6.2로 떨어졌고 1년 후에는 5.8까지 내려가 정상 범위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5년이 지났는데도 약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반면 비슷한 상태였던 다른 환자분은 평생 먹고 살았는데 지금 와서 뭘 바꿔? 라며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았고 안타깝게도 3년 만에 당뇨 합병증으로 인공투석을 받게 되었습니다. 약물 치료는 일시적으로 수치를 낮춰주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합니다. 진짜 해결책은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쇠가 바로 식사 시간과 순서에 있습니다. 제가 오랜 임상 경험에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당뇨와 고혈압 예방의 80%는 식습관이라는 사실입니다.
약이나 수술이 아닌 여러분이 매일 언제 무엇을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어떤 시간에 먹고 어떤 순서로 먹는지 알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당뇨와 고혈압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혈관 건강에 숨겨진 위험성과 완벽한 회복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50대 이상 분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술 한 방울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는데 혈관이 막혔다니 의사 선생님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오늘은 현대인의 60%가 갖고 있는 침묵의 살인자, 혈관 질환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목이나 어깨가 자주 아프신 50대 이상 분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 영상 한 편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제 아버지는 평생 술, 담배를 안 하셨는데 67세에 갑자기 가슴 통증으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진단 결과는 급성 심근경색. 원인을 알고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바로 혈관 노화가 원인이었습니다. 이때부터 혈관 건강의 무서움을 깨달았고 30년간 연구해온 결과를 오늘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심장이라고 많은 분들이 대답하시지만 사실 혈관만큼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혈관은 우리 몸의 고속도로입니다. 산소와 영양분을 온몸에 전달하고 노폐물을 제거하는 생명선입니다. 65세 정 씨는 건강검진에서 계속 혈압이 조금 높네요 정도의 결과만 받았습니다. 담당 의사는 나이 들면 다 그래요.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만 했죠. 그런데 3년 후 갑자기 어지러움증이 생겨 검사했더니 경동맥이 70% 막힌 상태였습니다. 이미 뇌졸중 직전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혈관 질환의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아무런 증상 없이 조용히 진행되다가 느낄 때는 이미 생명이 위험한 상태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혈관은 단순한 통로가 아니라 우리 생명의 핵심입니다. 막히면 심근경색에서 뇌경색으로, 뇌경색에서 혈관성 치매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 술도 담배도 안 하는데 왜 제 혈관이 막혔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현대 생활 습관 때문입니다. 과도한 스트레스, 운동 부족, 그리고 무엇보다 잘못된 식습관이 혈관을 서서히 망가뜨립니다. 특히 한국인들이 자주 먹는 짠 음식, 기름진 음식들이 혈관벽에 직접 손상을 줍니다. 건강을 위해 금연하시는 분들도 라면이나 치킨을 자주 드시나요? 그렇다면 오히려 술, 담배보다 더 심각한 혈관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혈관이 막히면 심장병, 뇌졸중뿐 아니라 치매 위험도 크게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세계적인 의학 저널 란셋의 연구에 따르면 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은 치매 발생률이 5배나 높다고 합니다. 혈관이 망가지면 뇌에 산소와 영양 공급이 줄어들어 뇌세포가 죽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성인의 40%가 이미 혈관 질환 초기 상태입니다. 60대 이상에서는 그 비율이 70%에 육박합니다. 여러분 중 상당수는 지금 이 순간에도 혈관이 서서히 막혀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희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혈관은 90% 이상 회복 가능합니다. 약이나 수술 없이 오직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도 완전히 건강한 상태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수천 명의 환자에게 적용해 효과를 확인한 방법입니다. 74세 김영수 씨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씨는 경동맥 초음파에서 60% 협착 소견이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스텐트, 시술을 권하는 상태였죠. 하지만 제가 알려준 3가지 방법을 8개월 동안 철저히 실천했습니다. 첫째, 혈관을 청소하는 음식들을 매일 드셨습니다. 특히 마늘, 양파, 등푸른 생선을 꾸준히 드셨어요.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 성분은 혈관 벽의 염증을 줄이고 혈전 형성을 막습니다. 양파의 케르세틴은 혈관을 유연하게 만들어줍니다. 고등어, 삼치 같은 등푸른 생선의 오메가3는 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합니다. 둘째, 매일 40분씩 빠르게 걷기를 실천했습니다. 처음에는 10분만 걸어도 숨이 찼지만 점차 늘려갔습니다. 특별한 운동기구나 헬스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빠른 걷기는 혈관을 확장시키고 새로운 혈관 측부순환을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서울대병원 연구진의 연구 결과 주 5회 하루 40분 빠른 걷기만 해도 혈관 나이가 10년 젊어진다고 합니다.
셋째, 스트레스 관리를 철저히 했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명상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했어요.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호르몬을 증가시켜 혈관벽을 손상시킵니다. 하루 7~8시간 충분한 수면은 혈관 복구에 필수적입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8개월 후 경동맥 초음파를 다시 찍었더니 협착률이 60%에서 30%로 줄어들었습니다. 혈압도 160, 100에서 130, 80으로 떨어졌고 체중도 8kg 줄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20년 넘게 앓던 어깨 결림과 두통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김 씨는 이제 매주 손자들과 축구까지 하신다고 합니다. 또 다른 환자 박순자 씨는 초기 고혈압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약한 고혈압이니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했지만 저는 바로 지금이 개입할 최적의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녀도 위의 3가지 방법을 실천했고 4개월 만에 혈압이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반면 같은 진단을 받았으나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라며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은 그녀의 동창 친구는 5년 후 뇌졸중으로 쓰러져 지금은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여러분, 혈관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혈압이 높다고 느껴질 때는 이미 많이 손상된 후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무증상이라도 혈관 검사를 받아보세요. 그리고 오늘 알려드린 3가지 방법을 지금부터 실천하세요. 특히 목과 어깨가 자주 아프시거나 손발이 저리신 분들, 이건 혈관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면 충분히 회복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혈관을 구하는 일, 오늘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건강한 100세를 위한 종합적인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실천법을 공유하겠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100살까지 사세요. 설날, 추석 때마다 손주들에게 듣는 이 말, 정말 100살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묻겠습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할까요? 통계에 따르면 현재 60대인 분들의 40% 이상이 90세 이상까지 살게 됩니다. 문제는 그중 절반 이상이 마지막 15년을 약에 의존하며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진 채로 살게 된다는 점입니다. 선생님, 그럼 누구는 왜 90세가 넘어도 등산하고 또 누구는 75세부터 요양원에 있나요? 30년간 수만 명의 환자를 보면서 깨달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80대, 90대의 건강 상태는 50대, 60대 때 어떻게 관리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영상에서 알려드린 모든 내용이 바로 이것과 연결됩니다. 95세 정할머니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60세 때 당뇨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죠. 건강관리 방법을 완전히 바꾸셨고 35년이 지난 지금도 약 한 알 없이 건강하게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반면 같은 병으로 진단받았던 동갑내기 친구분은 뭐 먹고 싶은 것 다 먹고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라는 생각으로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았고 결국 73세에 여러 합병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두 분의 마지막 30년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건강한 100세를 위한 5가지 핵심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전략은 제가 30년간 의학 연구와 임상 경험에서 얻은 가장 귀중한 지식입니다. 첫째, 기저질환 관리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다면 약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약은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생활습관 개선입니다. 제 환자 중 77세 할아버지는 20년간 당뇨약을 5가지나 복용했지만 혈당이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제가 알려준 방법대로 식사 시간을 조절하고 매일 걷기 시작했더니 6개월 만에 약을 2가지로 줄일 수 있었고 1년 후에는 인슐린 주사까지 끊었습니다. 지금은 8년이 지났는데도 약 1가지로 혈당이 완벽하게 조절되고 있습니다. 둘째,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일반 검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나이와 위험 요소에 맞는 맞춤형 검진이 필요합니다. 50대부터는 위내시경은 매년, 대장내시경은 3년마다, PET-CT와 심장 칼슘 스코어는 5년마다 받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이 아깝다고요? 병에 걸린 후 치료비와 고통을 생각하면 정말 합리적인 투자입니다. 1세 박할아버지는 45년 전부터 매년 종합검진을 받아오셨습니다. 덕분에 전립선암과 대장 폴립을 초기에 발견해 간단한 시술로 해결했고
지금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반면 돈 아까워서 검진 안 받는다던 그의 동생은 안타깝게도 65세에 말기 대장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셋째, 일상 속 실천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이론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일상 속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30분 이상 걷기입니다. 운동할 시간이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텔레비전 보는 시간만 줄여도 충분합니다. 걷기는 모든 만성질환 위험을 40% 감소시킵니다. 무릎이 아파서 라고 하시는 분들, 처음엔 5분부터 시작해 점차 늘려가세요. 식사 순서를 바꿔보세요. 밥과 국부터 먹는 것이 아니라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먹고 탄수화물은 나중에 드세요. 이것만으로도 식후 혈당 상승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을 시도해보세요. 하루 8시간 내에만 식사하고 16시간은 금식하는 방법입니다. 저녁 안 먹으면 잠이 안 와요 라고 하시는 분들, 차라리 아침을 건너뛰고 점심과 저녁만 드세요. 이 방법은 체중 감량뿐 아니라 세포 재생과 염증 감소에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넷째, 장 건강을 관리하세요. 매일 발효식품, 김치, 요구르트, 청국장을 드세요. 장내 유익균이 면역력을 높이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80대까지 건강한 분들의 장내 미생물 분석 결과 유익균 비율이 월등히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다섯째, 스트레스를 줄이세요. 만성 스트레스는 모든 질병의 원인입니다. 나이 들면 자식 걱정, 손자 걱정에 스트레스 안 받을 수 있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 하루 10분이라도 명상이나 심호흡으로 마음을 편안하게 해보세요. 제 어머니는 현재 87세인데 32년 전부터 이 5가지를 실천해 오셨습니다. 덕분에 또래분들보다 10살은 젊어 보이고 활력이 넘칩니다. 약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는데, 같은 아파트 친구분들은 대부분 약봉지를 한 움큼씩 들고 다니십니다.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묻겠습니다. 어떤 노년을 보내고 싶으세요? 30년 의사 생활에서 가장 마음 아팠던 순간은 환자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이라고 말할 때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께 그 소중한 더 일찍 알게 된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건강은 병원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 작은 선택들이 모여 10년, 20년 후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100세를 위한 모든 비밀을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당장,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해보세요. 건강한 100세는 결코 꿈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이 영상이 남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 영상은 건강한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의학적 진료나 전문가의 상담을 대체할 수는 없어요. 우리 몸은 사람마다 체질과 건강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방법이라도 결과는 개인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정보는 참고용으로 활용해 주시고, 모든 실천은 여러분 본인의 선택과 판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도 걱정되시면 꼭 주치의와 상담하신 후에 실천하세요. 우리 모두 건강한 100세를 함께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한 달 전 건강검진에서 이상 없음 판정을 받았는데 어제 병원에서 저보고 당뇨 말기와 고혈압 중증이라고 하네요. 이제 몇 개월밖에 못 산다고 합니다. 이런 가슴 아픈 전화를 30년 동안 의사로 일하며 수천 번 받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가족에게만 알려준 건강검진의 충격적인 진실과 의사들이 80세까지도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 사용하는 비밀, 식사법을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건강검진 결과지에서 모두 정상입니다 라는 말에 한 달 전 건강검진에서 이상 없음 판정을 받았는데 어제 병원에서 저보고 당뇨 말기와 고혈압 중증이라고 하네요. 이제 몇 개월밖에 못 산다고 합니다. 이런 가슴 아픈 전화를 30년 동안 의사로 일하며 수천 번 받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가족에게만 알려준 건강검진의 충격적인 진실과 의사들이 80세까지도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 사용하는 비밀 식사법을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건강검진 결과지에서 모두 정상입니다 라는 말에 안도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중병 판정을 받는 일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 이유는 일반 건강검진이 우리를 속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병원과 검진센터에서 비싼 돈 받고 권하는 검사 중에서도
효과 없이 오히려 해만 되는 검사들이 많다는 겁니다. 심지어 의사들 자신도 절대 받지 않는 검사들이죠. 그렇다고 건강검진을 받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똑똑하게 제대로 된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자동차도 고장나기 전에 정기점검을 받지 않나요? 그런데 그 차보다 훨씬 소중한 내 몸은 왜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시나요? 제 아버지는 가슴속에 품고 있던 아쉬움이 있다며 돌아가시기 직전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들아, 의사인 너는 나한테 왜 진작 이런 얘기를 해주지 않았니? 내가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이 순간부터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 환자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같은 후회를 하지 않도록 진실을 알려드리겠다고 Don't. 이 영상이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20년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제 환자 중 75세 김할아버지는 이 정보 덕분에 초기 당뇨를 발견해 완치됐고 지금은 손주들과 등산까지 다니십니다. 반면 이 사실을 몰랐던 73세 박할아버지는 매년 건강검진을 받았는데도 뇌졸중으로 반신불수가 됐어요. 두 분의 차이는 단 하나,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이 정보였습니다. 아내는 매년 건강검진에서 아무 문제 없다는 말만 듣다가 갑자기 당뇨 3기 진단을 받았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긴 겁니까? 제 진료실에서 70대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하신 말씀입니다. 이런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일반 건강검진이 첫 번째 함정입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일반 건강검진은 건강을 확인하는 검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건 단지 심각한 병이 있는지만 확인하는 최소한의 검사일 뿐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자동차 점검을 생각해 보세요. 일반 건강검진은 마치 자동차가 지금 당장 완전히 고장 났나요만 확인하는 거예요. 엔진에 녹이 슬고 있는지, 브레이크가 닳았는지, 타이어, 공기압은 적당한지 같은 건 전혀 보지 않는 거죠. 더 충격적인 사실은 바로 정상 수치입니다. 건강검진 결과의 정상이란 무엇일까요? 이건 건강하다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단지 100명 중 95명이 속하는 범위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95명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미 병으로 가는 중간 단계에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예를 들어볼게요. 혈당 수치가 100이면 정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상 없음이라는 결과만 보고 안심하시죠. 그런데 진짜 건강한 혈당은 85 이하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85에서 99는 이미 위험 신호가 켜진 상태고 100에서 125는 당뇨병 전 단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쯤 계신가요? 바로 이런 이유로 건강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중병 진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오랫동안 천천히 진행되어 왔는데 일반 건강검진으로는 그걸 발견할 수 없었던 거죠. 더 무서운 것은 뭘까요? 이런 병의 중간 단계에서는 아무런 증상이 없다는 겁니다. 아프지 않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위험합니다. 당뇨나 고혈압 같은 무서운 병들은 증상이 나타날 때쯤이면 이미 심각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제 동생은 의사가 아닌데 제 조언을 듣고 일반 건강검진 외에 추가 검사를 받았더니 초기 당뇨가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 완치됐죠. 만약 일반 건강검진만 믿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2년 후 당뇨 합병증이나 심각한 상태로 발견됐을 겁니다. 그땐 생존율이 크게 떨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몸속에서는 질병의 씨앗이 자라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대로 알고 대처하면 얼마든지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진짜 건강한 사람들이 어떻게 관리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셨길래 82세에도 약 한 알 안 드시고 매일 등산까지 다니세요? 제가 처음 만난 92세 할아버지께 드린 질문입니다. 그분의 대답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의 가장 큰 비밀은 바로 미병기에 관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미병기란 뭘까요? 아직 병은 아니지만 건강하지도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몸은 완전 건강 상태에서 갑자기 중병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5년에서 10년, 길게는 20년까지 이어지는 미병기가 있습니다. 정말 똑똑한 사람들은 바로 이 시기에 적극적으로 관리한다는 겁니다. 제가 30년간 의사로 일하며 깨달은 중요한 사실은 당뇨든 고혈압이든 모든 병은 이 미병기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이 미병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완전히 건강하다고 느끼겠지만 몸 안에서는 이미 문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82세에 약 하나 없이 등산하는 할아버지의 비결은 바로 50대부터 이 미병기를 관리해온 결과였습니다. 그분은 50대 때 건강검진에서 모두 정상이라는 결과를 받았지만 혈당이 정상 범위 상한인 것을 보고 즉시 식이요법과 운동을 시작하셨답니다. 덕분에 70대, 80대가 되어서도 당뇨 약한 알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반면에 같은 검진 결과를 받은 그분의 친구는 다 정상이래 라고 안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결국 60대 중반의 당뇨 합병증으로 인공투석을 받고 지금은 여러 약을 먹으며 활동에 제한이 있는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미병기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했느냐의 차이입니다. 비슷한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건강검진 결과는 비슷했지만 그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했느냐에 따라 10년, 20년 후에 건강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할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건강검진에서 정상이라는 말을 맹신하지 마세요. 의학적으로 정상 범위와 최적 범위는 완전히 다릅니다. 검사 결과가 정상이라도 최적인지 확인하세요. 혈당은 85 이하, 혈압은 120, 80 이하가 이상적입니다. 둘째, 검사 결과의 추세를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혈당 수치가 매년 조금씩 올라간다면 아직 정상 범위라도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추세를 놓치면 나중에 큰 병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일반 검진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그건 기본 중에 기본일 뿐입니다. 특히 50대 이상이라면 당화혈색소는 매년, 경동맥 초음파는 3년마다, 심장 칼슘 수치는 5년마다 받는 게 좋습니다. 비용이 아깝다고요? 당뇨나 고혈압에 걸린 후 비용과 고통을 생각하면 정말 값싼 투자입니다. 넷째, 미병기에서 발견된 문제는 약물 치료가 아닌 생활습관 개선으로 해결하세요. 이 시기에는 약물보다 식습관과 운동이 더 효과적입니다. 제가 30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하며 확인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진짜 건강한가? 아니면 그냥 아직 증상이 없는 것인가? 그리고 가장 최근 건강검진 결과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세요. 특히 경계역 또는 정상 상한에 있는 수치들에 주목하세요. 제가 30년간 의사로 일하며 깨달은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건강은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땐 이미 늦습니다. 지금 이 순간 행동하세요. 이제 계속해서 의사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비밀 식사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 죽을 줄 알았던 친구가 30년 만에 나타났는데 나보다 20살은 젊어 보이더라고요. 비결이 뭔지 물어봤더니 식사 시간만 바꿨대요. 정말 그게 가능한가요? 제 진료실에서 78세 할아버지가 하신 질문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오늘은 의학적으로 증명된 장수 비결, 특히 80세 넘어서도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의 놀라운 공통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분명 이런 분들 있으실 겁니다. 같은 나이인데도 누구는 병원 침대에 누워있고 누구는 매일 아침 등산을 다니는 분들이요. 이 차이는 유전이 아닙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한 결과 장수하는 노인들의 몸에는 딱 두 가지 특별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인슐린 저항성이 낮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 몸이 혈당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처리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진이 100세 넘은 노인 500명을 조사했더니 이들의 인슐린 감수성이 일반 노인보다 2배나 높았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낮으면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치매까지 예방됩니다. 제 환자 중 95세 김할아버지가 약 없이 사시는 비결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둘째, 장내 유익균 비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일본 오키나와의 100세 장수촌 노인들의 장내 미생물을 분석했더니 유익균이 일반인보다 30% 이상 많았습니다. 이 유익균들이 면역력을 강화하고 염증을 줄여서 각종 만성질환을 막아줍니다. 선생님, 그럼 인슐린 저항성 검사와 장내 미생물 검사를 받아봐야 할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두 가지를 개선하는 비법이죠. 지금부터 제가 30년 임상 경험으로 확인한 비밀 식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85세, 87세이신 제 부모님도 20년째 실천 중이며 두 분 모두 약 하나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식사 시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 종일 조금씩 계속 먹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에 간식까지. 하지만 이것이 바로 당뇨와 고혈압의 원인입니다. 우리 몸은 계속 음식이 들어오면 인슐린을 계속 분비해야 하고 결국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됩니다. 제가 발견한 비밀은 간헐적 단식입니다. 하루 8시간 내에만 식사하고 16시간은 금식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오후 12시에 첫 식사를 하고 오후 8시에 마지막 식사를 마치는 것입니다. 저녁을 안 먹으면 잠이 안 와요 라고 하시는 분들, 차라리 아침을 건너뛰고 점심과 저녁만 드세요. 이 방법은 체중 감량뿐 아니라 세포 재생과 염증 감소에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16시간 공복 상태가 되면 우리 몸은 자가 포식이라는 과정을 통해 손상된 세포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72세의 박할머니인데 당뇨약 3가지를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방법을 6개월 실천한 후 약을 하나로 줄일 수 있었고 1년 후에는 약 없이도 혈당이 정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체중도 12kg 줄었고 혈압도 함께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굶는 것이 아니라 언제 무엇을 먹느냐입니다. 첫 번째 식사로는 단백질과 좋은 지방을 충분히 드세요. 달걀, 생선, 견과류가 좋습니다. 탄수화물은 가장 마지막에 드시고 되도록 현미나 통곡물로 선택하세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식사 순서입니다. 채소를 먼저, 그 다음에 단백질, 그 다음에 현미, 마지막으로 과일 순으로 드세요. 이렇게 하면 혈당 상승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식사 순서만 바꿔도 식후 혈당이 50%까지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입니다. 하루에 최소 2리터, 가능하면 3리터까지 마시세요. 물은 혈액순환을 돕고 노폐물 배출에 필수적입니다. 특히 식사 30분 전에 물 1컵을 마시면 포만감을 높여 과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발효식품을 매일 드시는 것입니다. 김치, 된장, 청국장 같은 전통 발효식품은 장내 유익균을 늘려주는 최고의 음식입니다. 제 할머니는 98세까지 사셨는데 매일 아침 청국장을 드셨답니다. 장내 유익균이 면역력을 높이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다섯 번째는 적당한 운동입니다. 식사 후 30분 정도 가벼운 산책을 하세요. 이것만으로도 식후 혈당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격렬한 운동은 필요 없습니다. 매일 30분씩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극단적인 금식은 하지 마세요. 특히 당뇨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12시간 금식부터 시작해서 점차 16시간으로 늘려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가 담당했던 69세 이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당뇨 2기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를 시작했는데도 혈당이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제가 알려준 방법대로 식사 시간을 조절하고 순서를 바꾸셨습니다. 6개월 후 당화혈색소가 9.5에서 6.2로 떨어졌고 1년 후에는 5.8까지 내려가 정상 범위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5년이 지났는데도 약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반면 비슷한 상태였던 다른 환자분은 평생 먹고 살았는데 지금 와서 뭘 바꿔? 라며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았고 안타깝게도 3년 만에 당뇨 합병증으로 인공투석을 받게 되었습니다. 약물 치료는 일시적으로 수치를 낮춰주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합니다. 진짜 해결책은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쇠가 바로 식사 시간과 순서에 있습니다. 제가 오랜 임상 경험에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당뇨와 고혈압 예방의 80%는 식습관이라는 사실입니다. 약이나 수술이 아닌 여러분이 매일 언제 무엇을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어떤 시간에 먹고 어떤 순서로 먹는지 알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당뇨와 고혈압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더 구체적인 시간대별 식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구체적으로 몇 시에 뭘 먹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십니다. 제가 수년간 연구하고 수천 명의 환자에게 적용해본 결과 가장 효과적인 시간표를 공개하겠습니다. 아침 6시부터 12시까지는 완전 공복을 유지하세요. 이 시간에는 물, 무설탕, 녹차, 블랙커피만 드세요. 많은 분들이 아침 안 먹으면 기운이 없어요 라고 하시는데
이건 처음 일주일만 힘든 것입니다. 우리 몸이 적응하면 오히려 아침에 더 맑은 정신과 활력을 느끼게 됩니다. 정고 12시 첫 번째 식사를 시작하세요. 이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16시간 만에 처음 들어오는 음식이기 때문에 우리 몸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첫 입에는 반드시 채소 샐러드나 나물을 드세요. 양배추, 오이, 당근, 상추 등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들이 좋습니다. 채소를 5분 정도 천천히 드신 후 단백질을 드세요. 삶은 달걀 2개, 두부 1모, 생선 1토막 또는 닭가슴살이 좋습니다. 단백질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고 혈당 상승을 막아줍니다. 그 다음에 건강한 지방을 드세요. 견과류 1줌, 아보카도 반 개 또는 올리브 오일을 살짝 뿌린 샐러드가 좋습니다. 좋은 지방은 뇌 건강에 필수적이고 포만감을 높여줍니다.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을 드세요. 백미 대신 현미나 잡곡밥을 선택하고 양은 평소의 절반 정도로 줄이세요. 이렇게 하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서 인슐린 저항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후 3시부터 4시 사이에는 간단한 간식을 드셔도 됩니다. 하지만 과자나 빵 대신 견과류나 요구르트를 선택하세요. 호두 5개 정도나 무가당 그릭 요구르트가 좋습니다. 저녁 7시에서 8시 사이에 마지막 식사를 하세요. 저녁에는 탄수화물을 최소화하고 단백질과 채소 위주로 드세요. 생선구이나 두부찌개, 각종 나물 반찬이 좋습니다. 저녁에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밤사이 지방으로 축적되어 복부 비만과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합니다. 오후 8시 이후에는 물 외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 배가 고프다며 야식을 드시는데 이것이 바로 당뇨와 고혈압의 주범입니다. 제 환자 중 81세 최할머니는 이 시간표를 정확히 지키신 지 2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해도 될까 하며 반신반의하셨는데 3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20년간 복용하던 혈압약을 끊을 수 있었고 당화혈 색소도 8.2에서 5.9로 떨어졌습니다. 체중은 15kg 감소했고 가장 놀라운 것은 30년간 앓던 불면증이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왜 이런 놀라운 효과가 나타날까요? 비밀은 우리 몸의 생체 리듬에 있습니다. 우리 몸은 24시간 주기로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아침에는 코르티솔이 높아져 활동 준비를 하고 저녁에는 멜라토닌이 분비되어 휴식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밤늦게 음식을 먹으면 이 자연스러운 리듬이 깨집니다. 소화를 위해 위장이 활동해야 하고 혈당이 올라가면서 인슐린이 분비됩니다. 이는 숙면을 방해하고 다음날 피로감을 유발합니다. 반대로 16시간 금식을 하면 우리 몸은 자가포식 상태에 들어갑니다. 이때 손상된 세포들이 제거되고 새로운 세포가 생성됩니다. 이것이 바로 노화 방지와 질병 예방의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이 방법을 시작하실 때는 반드시 단계적으로 접근하세요. 갑자기 16시간 금식을 하면 저혈당이나 어지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첫 주에는 12시간 금식부터 시작하세요. 저녁 8시에 마지막 식사를 하고 다음 날 아침 8시에 첫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주에는 14시간, 셋째 주에는 16시간으로 점차 늘려가세요. 특히 당뇨약이나 혈압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 약물 용량 조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 환자들 중 상당수가 이 방법을 실천한 후 약물을 줄이거나 아예 끊을 수 있었지만 이는 의사의 지도에 안전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여성, 18세 미만의 청소년, 섭식장애 병력이 있는 분들은 이 방법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건강을 관리해야 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금식 시간 동안 탈수가 되기 쉽기 때문에 하루 최소 2-3리터의 물을 마셔야 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컵을 마시면 신진대사를 활성화하고 독소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운동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공복 상태에서 하는 가벼운 운동은 지방 연소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아침 10시쯤 30분 정도 빠르게 걷거나 가벼운 요가를 하세요. 격렬한 운동은 피하고 몸이 적응할 때까지는 강도를 낮춰서 하세요. 식사할 때는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세요. 최소 20번 이상 씹으면 포만감이 빨리 와서 과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화효소 분비가 촉진되어 영양소 흡수도 좋아집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 호르몬이 분비되어 혈당을 올리고 복부 비만을 유발합니다. 매일 10-15분씩 명상이나 심호흡을 하세요. 복잡한 기법보다는 편안한 자세로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수면의 질도 매우 중요합니다.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들고 최소 7시간은 자세요.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를 보지 마세요.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서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제가 이 방법을 추천하는 이유는 단순히 체중 감량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치유력을 회복시키는 근본적인 치료법입니다.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도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 영상은 건강한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의학적 진료나 전문가의 상담을 대체할 수는 없어요. 우리 몸은 사람마다 체질과 건강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방법이라도 결과는 개인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정보는 참고용으로 활용해 주시고 모든 실천은 여러분 본인의 선택과 판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도 걱정되시면 꼭 주치의와 상담하신 후에 실천하세요. 우리 모두 건강한 100세를 함께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식사 시간만 바꿔도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